자, 여러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걸 두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창조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리 힌튼이죠. 그가 지금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체 그는 뭘 봤길래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한 문장,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아니에요. 이 분야를 처음 개척했고 그 누구보다 AI를 잘하는 사람이 직접 던진 아주 현실적인 경고인 거죠. 그럼 힌튼이 던지는 핵심적인 경고가 대체 뭘까요? 그는요, AI를 우리가 쓰는 그냥 편리한 도구 정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능으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힌튼이 생각하는 AI의 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우리처럼 뭔가를 이해하고 지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결국 자의식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기술이 처음부터 의도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힌튼의 50년 연구 여정은 사실 AI 개발이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AI는 그 과정에서 우연히 태어난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의 길은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요, 지도 교수마저도 그 연구하면 경력 망친다면서 말렸을 정도였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학계에서 거의 외면받았지만 힌튼은 진짜 끈질기게 자기 신념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가 옳았다는 걸 인정했죠. 그 결과가 바로 컴퓨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학자의 삶에도 참 재미있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세계적인 딱정벌레 권위자셨는데 연구실에 온통 곤충 상자뿐이었대요. 근데 그 옆에 아주 조그만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가족 관련 서류를 모아둔 그 상자에 곤충 아님이라고 써붙여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AI는 대체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 걸까요? 누가 코드를 하나하나 짜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로봇들 좀 보세요. 축구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도 이 로봇들한테 드리블하는 법, 슛하는 법을 프로그래밍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의 목표, 골을 넣어라. 이것만 줬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바로 이게 머신러닝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신경망이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먼저 로봇이 어떤 행동을 시도해요. 예를 들면 공을 뻥 차보는 거죠. 그럼 바로 피드백이 오겠죠? 성공 아니면 실패, 골이 들어갔거나 빗나갔거나. 이 정보가 신경망 전체로 쫙 퍼져나가면서요. 성공으로 이어진 길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실패로 이어진 길은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진짜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기계가 스스로 점점 더 나아지는 거죠. 스스로 개선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약 100조 개의 연결, 그러니까 시냅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신 AI 챗봇은요, 그거의 100분의 1 수준인 1조 개 정도의 연결만으로도 인간보다 훨씬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AI는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낸 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보고 에이, 그거 그냥 그럴듯한 문장 만드는 자동완성 기능 아니야? 이렇게 좀 깎아내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힌트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AI가 단순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AI는 그냥 책을 엄청 많이 읽은 학생처럼 통계적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를 뱉어내는 것뿐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힌튼 생각은 달라요. 문장의 진짜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애초에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앵무새가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힌트는 자기 주장을 증명하려고 챗 GPT-4에게 단순 지식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 단계의 생각을 거쳐야만 합니다. 와, 챗 GPT-4의 답변은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냥 파란방 칠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노란방은 어차피 저절로 하얘질 테니까 그냥 두라는 일종의 무행동을 제시했죠. 심지어 그거 칠하면 자원 낭비예요. 나중에 색이 얼룩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까지 경고합니다. 이건 단순한 단어 예측이 아니에요. 명백한 추론과 계획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힌튼이 보는 두 가지 미래는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 기술은 그야말로 양날의 점입니다. 한쪽을 보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는 약속이 보입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어려운 과학 문제를 척척 푸는 그런 미래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전투 로봇이 등장하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아주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의 등장은 마치 원자폭탄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와 비교될 만한 그런 거대한 순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힌튼을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엄청난 걸 만들었지만 결국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통제를 호소하게 된 과학자. 이게 바로 창조자의 딜레마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 아닐까요? 힌튼의 이 말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초지능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걸까요? 힌튼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힌튼이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의 무서운 가능성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AI가 인류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 AI의 대부인 힌튼 자신도 명확한 답을 모릅니다. 그는 지금 이 거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